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풍경은 참 다채롭습니다. 영국 템스강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고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몰드롭 행사는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 브라질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흰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자정 종소리에 맞춰서 포도 12알을 먹는데요. 하지만 모든 곳이 환호로 새해를 맞는 건 아닙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홍콩이라든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호주에서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새해 불꽃놀이를 취소했고요.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전쟁과 봉쇄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순간을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성탄절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광지로 유명한 말라카에서 성탄 장식을 둘러싸고 금지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성탄절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선 밤새 러시아의 드론 공격과 폭격이 이어졌는데요. 난방과 전기시설도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추위 속에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이에 맞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석유시설과 가스처리 공장들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종전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연내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25일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 왔다면서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사전에 경고했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래 이어져 왔지만 기독교인만 피해자가 아니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관심이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왔습니다. 성탄절 전날과 당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했습니다. LA 일부 지역엔 이틀간 1년 전체 강수량의 70% 정도인 약 2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샌디에이고 등 일부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태평양에서 발원해 미 서부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수증기대가 이상기후로 세력이 평소보다 훨씬 강해졌고 작년 가을 발생한 대형 산불로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어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여행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종전의 60% 수준까지 감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 후반 대형 여행 업체들에 전달됐는데요. 처음엔 이 지시가 12월까지 적용되는 걸로 여겨졌지만 이달 들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취하도록 다시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1월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소설 빠칭코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를 취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취임위원회 위원은 모두 48명인데요. 위원들은 뉴욕시장 취임식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맘다니 당선인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진 작가는 제일동포 가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소설 빠칭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하원이 최근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렇게 4개 주에서 러시아 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러시아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한 자산을 군인과 공무원,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계획인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미 15일에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약 5천 채의 아파트가 러시아 당국에 넘어갔는데요. 이외에도 매주 100채에서 200채의 집이 추가로 러시아에 압류되고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지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주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 당국이요,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직접 현지에 와서 러시아 여권과 관련 서류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재산을 몰수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 거주하다가 피난을 떠난 한 여성이요, 러시아가 지금 내 아파트를 뺏고 있는데 막을 힘이 없어서 절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점령지 안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주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에 따르면 점령지 안의 상당수는 러시아인에게 집을 뺏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법이 사람들의 대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점령지가 러시아 영토다라는 걸 선언한 셈입니다. 그래서 종전협상 등에서 점령지를 양보할 뜻이 전혀 없다. 이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동시에 종전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위다라는 걸 부각시켜서 지금 현지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러시아화를 좀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전쟁 중이라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실시가 된다면 잘루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아주 큰 격차로 이길 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SOCIS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1차 투표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2%,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21%를 각각 얻어서 네. 둘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맞붙는 결선 투표에서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64%의 지지를 얻어서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도할 것으로 오. 예측이 됐습니다. 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네요.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시 계엄 상황에서도 대선을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최근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대러시아 항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키이우 함락을 노린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영토의 약 절반을 탈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영웅이 된 사람인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작년 2월에 해임이 됐고요. 네. 영국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정치적 경쟁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만약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대선에 안 나온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부
국방부 총국장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44%, 부다노우 총국장은 56%를 얻어서 부다노우 국장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를 중단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작년 3월에 대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못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됐지만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내외에서 빨리 대선을 실시해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더 짙어진 푸른 물결. 네, 11월 30일에 대선을 치렀던 중미 온두라스에서요.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보수 성향의 나스리 아스프라 국민당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아스프라 후보가 40.3%를 얻어서 중도 자유당의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를 0.74%포인트, 약 2만 7천 표 차로 꺾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스프라가 당선되지 않으면 내가 온두라스에 헛돈 안 쓴다라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이 아스프라 당선인은 미국과 협력,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내년 1월 27일에 취임해서 4년간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파 후보가 승리하면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중남미 주요국 선거에서 확인되고 있는 우파의 연속 집권, 즉 블루타이드, 푸른 물결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온두라스가 불법 이민 또 마약 밀매 단속이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보수 동맹이 탄생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온두라스가 올 10월에 국제통화기금 기준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3,64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27만 원이 불과합니다. 굉장히 소득이 좀 낮은 나라예요. 네. 근데 소득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그런 국가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이 나라의 각종 원조와 지원 명목으로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는 온두라스인들이 송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온두라스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빙 상황이 펼쳐졌는데 대선 나흘 전인 지난달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프라 후보 지지한다. 당선 안 되면 헛돈 안 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가 있는 친인척이 송금해주는 돈에 의지했던 유권자들이 아스프라 후보의 지지로 그때부터 돌아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개표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음모론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박빙 승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개표가 끝나긴 했는데도 상당 기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 3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일부 지지층도 트럼프 대통령의 모자 등을 불태우면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위가 가라앉을까 혼란이 가라앉을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스프라 후보 승리하면서 뭐 외교 정책적으로는 미국 네. 쪽을 좀 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집권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남미에서 우파 정치인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온두라스뿐만이 아니라 10월에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에서도 밀레이 대통령이 속한 강경 우파 성격의 집권당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해주고 200억 달러의 별도 금융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돌아서게 됐는데요.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에서도 10월하고 12월에 이제 각각 대선이 있었는데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공약한 후보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아스프라 당선인 온두라스 외교 정책을 바꿀 것 같은데요. 온두라스가 워낙 대만과 수교를 하다가 현 카스트로 대통령이 2023년 3월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82년 만에 대만과 단교를 했거든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 미국 및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혀서 다시 온두라스가 대만과 수교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람을 짐작 취급하나? 정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요. 미국 전역에 있는 물류 창고를 활용해서 불법 이민자의 구금과 추방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물류 취급 체계를 도입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빨리 더 많이 추방하겠다는 건데요. 사람을 택배 물품이나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민 세관 단속국 자료에 따르면 이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구금과 추방 절차 개편을 추진할 업체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미국 전역에 있는 구금 시설 중에 빈자리가 있는 데를 찾아서 수용자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금자를 몇 주 동안 처리센터에 수감을 해서 이들을 각각 10,000명씩 수용이 가능한 전국 7곳의 대규모 창고 중에 하나로 이동시킨다는 게 이번 이 이제 조치의 핵심인데 이 창고 위치가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류 창고로 워낙 사용이 그렇죠. 되던 네네. 곳이니까요. 그래서 안전과 인권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지어진 곳입니다. 온도 조절, 급수, 위생 장치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미국 시민단체 내셔널 이민 프로젝트가 사람을 가축처럼 대하려 한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조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내각은 이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뜻을 강경하게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에만 68,000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치예요. 절반은 범죄 전력이 없거나 현재 형사소송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톰 호먼 국경관리 책임자는 이달 초에 올해에만 57만 9천 명 이상을 추방했다라고 실적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구금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또렷하게 말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번 달 초에 백악관 내각회의를 했는데 그때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미리 성탄절 축하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그 국장에게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렷하게 말하세요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쓰기에는 너무 기독교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이 일면서 네. 그냥 연말 연휴 잘 보내세요라는 뜻의 해피 홀리데이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네, 이건 네. 진보 진영이 주도한 워크, 깨어있는 문화의 잔재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피 홀리데이스 쓰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취임한 뒤에 대통령 직속으로 종교자유위원회, 백악관 신앙사무국 등을 설치했고요. 반기독교 차별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미 일기 때부터 이 표현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 집권 이후 처음 맞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백악관이 축하 메시지를 여럿 내놨는데 거기에 간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만 담겼습니다. 근데 지금 국무장관, 국방장관 같은 내각 인사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추종하는 마가 세력들은 나라를 되찾았다라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전 대통령,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서도 뒤에 해피 홀리데이스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아유 어렵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구성이 공화당에 비해서 종교 또 문화적으로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한 배려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평화로워야 할 네. 이 크리스마스에 또 갈등이 일어나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키워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참으세요. 참아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중국 광둥성 선전에 슈베이 국제센터와 슈베이 진주 빌딩 쇼핑센터 화장실이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 용변 칸문에 유리창이 새로 설치가 됐는데요. 특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평소에는 불투명해요. 들여다보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리창이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네. 몇 초 뒤에 전원이 차단돼서 투명한 유리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안이 바로 들여다보이게 바뀌는 건데요. 곤란해질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쇼핑센터 측이 이 유리창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려고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흡연을 참으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 행태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객들의 불만이 좀 높은 상황인데 캠페인도 해봤고 소액의 과태료도 물려받고
해봤고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선전이 중국에서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 고객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쇼핑센터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입점 업체와 어. 쇼핑객들로부터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다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 감지기는 연기에만 작동해야 하도록 설치가 됐고요. 네. 이게 기계니까 실수로 작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유리창 근처에 리셋 버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술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요. 네. 법적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한 변호사가 유리창이 만약에 오작동을 해서 저도 이게 제일 네, 걱정이거든요. 지금. 이용객이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면 쇼핑센터가 이건 법적 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네. 아무튼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그 흡연을 안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연기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내가 물러 보이니? 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일본인 여행객이요. 한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생수를 샀는데요. 이게 생수가 아니었던 일이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갔대요. 근데 생수랑 비슷하게 생겨서 페트병을 그냥 산 거예요. 의심 없이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셨답니다. 그랬는데 물이 아니군요. 네, 물이 아니었어요. 생수가 아닌 소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강한 알코올 냄새에 놀라서 즉시 음료를 뱉어내고 한국 물은 원래 이런 맛인가라고 생각을 설마요.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진을 번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라벨을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게 물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일본에서 파는 생수랑 패키지가 너무 비슷했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패키지라면 당연히 물인 줄 알 수밖에 없다. 나도 혼동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연을 전한 일본 매체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는데 충분히 생수로 착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공항하고 편의점에서는 네. 이걸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아니, 우리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네. 일본 가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도 편의점에 가. 저희도 네, 한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Hey Laura 함께 듣겠습니다.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Is there someone else instead of me? Go ahead and lie to me and I will believe you're not in love with him, and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With a healthy dose of make-believe, won't you lie to me and make me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 and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모두 7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쿠팡이 어제 3,370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해간 당사자를 접촉해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일방적 발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팡의 설명대로라면 쿠팡이 정보 유출 피의자와 경찰보다 먼저 접촉한 셈인데 쿠팡 자체도 수사 대상인 상황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오늘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보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라고요. 네, 어제도 비가 잔뜩 내린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네. 말레이시아는 열대기후로 사시사철 여름입니다. 네. 그렇지만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로 치면 장마철 같은 우기가 1년에 두세 번씩 오는데요. 올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 나라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에 내린 폭우로 3개국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현재까지 약 1,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각 기상기관들은 9월과 10월 우기가 끝난 이후에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도 라니냐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엘니뇨는 말레이시아에 건조한 기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강우량, 장시간의 우기 그리고 홍수 위험 증가를 초래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우기는 더욱 습해지고 건기는 더욱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네. 12월 23일 말레이시아 기상청은 클란탄과 테랑가누 지역에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지속적인 강우경보를 발령하고 파항과 조호르에는 26일부터 29일까지 경보를 발령한다고 추가 발표했는데요. 말레이시아 민방위대는 두 번째 홍수 피해에 대비해서 현재 약 5천 명 정도의 보조 병력을 준비하고 재해가 발생 시 적극 투입했다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홍수에 좀 대비를 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성탄절 어떻게 보내나요? 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지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구성돼서 각종 종교의 축일을 모두 기념하는데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힌두교의 디왈리와 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의 성탄절이 모두 국가 공휴일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우 예수의 신성, 즉 신이라는 점은 부정하지만 선지자라는 사실은 공유하는데요. 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코란에 언급된 25명의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여겨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반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국의 유명 쇼핑몰과 상점에는 대형 트리가 들어서고 십자가나 동방박사 같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뺀 산타나 루돌프, 눈꽃 등으로 장식을 하는데요. 네. 할인 행사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올해는 정부에서도 12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자가용 차량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선물했는데요. 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이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정부의 취지라며 알렉산더 난타린기 공공사업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이 성탄 장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관광지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말라카의 이슬람 종교국은 할랄 인증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말라카 종교국의 주장은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종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성탄 장식을 하지 않으며 이는 할랄 인증에도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석을 두고 국가종교부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무엇보다 말라카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곳인데다 네. 1521년에 세워진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세인트폴 처치가 있는 곳인데요. 때문에 도시 곳곳이 성탄 장식으로 화려한데 할랄 식당과 호텔에선 금지한다니 관광업과 숙박업계에서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네. 각종 민원까지 쏟아지자 um노당 청년의 대표이자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 무하마드 아크말 살레 박사까지 말라카 지역 종교 당국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총리실 종교부 장관 줄키플리 하산은 말라카 이슬람 종교국이 할랄 인증 호텔과 음식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금지하는 지침에 관련해서 연방 지침과는 모순된다고 정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가 이슬람 종교국은 2020년과 2023년에 할랄 인증은 식품 재료, 준비, 보관 및 위생을 포함하며 상점 장식이나 명절 인사말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네. 무하마드 아크말 박사 역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음식과 음료의 할랄 여부는 전적으로 재료의 원산지와 조리 방법에 달려 있으며 업장의 장식 요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부터 케이크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면 할랄 케이크가 아니라는 논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네. 무슬림들에게는 섭취가 허용되었다는 인증인 할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네. 이번 사건으로 종교국에서는 다시 한번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성탄절 상황 살펴봤습니다. 노현지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는데 오늘 정말 너무 춥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추운 네. 오늘인데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 세계 곳곳에 네. 행사들. 세계 여러 도시에 우리도 뭐 보신각종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신년 전야 행사들 12월 31일 밤부터 다음 날 이제 새벽까지 열리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뭐 서울에서는 보신각 뭐 그렇죠. 단체회종이라든가 그다음 뭐 롯데월드 타워나 뭐 시청광장 여기저기서 뭐 한강 일대에서도 하고 요새 참 카운트다운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불꽃놀이, 뭐 드론쇼, 뭐 공연 같은 거 하는 데도 있고, 뭐 최근엔 또 이제 한국에 네. 이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올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아시아에서 또 그렇게 유명한 이 새해 맞는 곳, 신년 축제 있는 곳이 홍콩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빅토리아 하버 지역의 뭐 그 일대 전역에서 음악, 대규모 불꽃놀이, 그다음에 이제 뭐 고층 빌딩 쫙 늘어서 있는 걸 뭐 무대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네. 사실 태국 방콕도 이 신년 전야 이 축제 이거 많이 합니다. 네. 태국 방콕을 흐르는 짜오프라야라는 강이 있는데 근데 강변을 따라서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화려한 신년 전야 축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싱가포르도 여기도 굉장히 국제화된 그렇죠. 도시니까 이 마리나 베이에서 뭐 대규모 불꽃놀이하고 또 이제 라이트 쇼, 이 네. 불로 연출하는 거 그리고 뭐 카운트다운 콘서트 이런 것들 한다고 합니다. 네, 신년 전야 축제 유럽에서 정말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새해 맞기 전에 네. 카운트다운 하는 거 이거 원래 옛날에 영화에서 봐갖고 서구에서 하는 걸로 그냥 어릴 때 익숙한데 유럽에서는 런던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뭐 네. 저도 본 적 없습니다만 템스강을 따라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라든가 또 그 런던 아이 이 대관람차 그거 주변이 중심 무대라고 하고요. 네. 이 유럽에서 제일 많이 중계되는 그 신년 맞이 행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또 런던보다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여기도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는 호그마네이라는 그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런던께 굉장히 볼거리 중심의 화려한 그런 거라면 여기는 뭐 횃불 행진이라든가 뭐 공연, 그래서 여기 독자적인 이 지역의 이 전통적인 새해맞이 문화들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네. 프랑스 파리는 뭐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서 뭐 불꽃 라이트쇼 이런 거 하고 예, 독일은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베를린에서 이제 대형 야외 파티 겨울에 추울 것 같은데 스트릿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요. 네.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좀 재미난 풍습이 있던데 여기 뿌에르타 델 솔이라는 이 광장에서 자정에 포도 12알을 먹는 전통이 이제 전국에 생중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뉴욕의 뭐 새해맞이 행사는 워낙 예, 유명하고 예, 유명해요. 요새는 뭐 뉴욕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라든가 새해맞이 행사에 주로 케이팝 그룹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혹시 우리 행사가 아닌가? 예, 볼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 뉴욕 타임스퀘어의 볼드롭 이게 뭐 세계적인 이제 많이 중계되던 새해맞이 행사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욕은 뭐 미디어 영향력이 그렇죠. 이제 압도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네. 뭐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뭐 카지노들이 동시다발 불꽃놀이 얼마나 한다고 해요. 화려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축제의 나라 브라질은 또 이 분야에서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그 수백만 명이 코파카바나 해변에 모여서 이때는 좀 흰 옷을 많이 입는데요. 그래서 네. 새해를 맞이하고 바다 위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질의 어떤 가톨릭의 종교적인 전통하고 거기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이민자들 후손들 이런 게 결합된 이제 독특한 문화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네. 이 스페인어권인 멕시코 여기도 멕시코 시티의 이제 소칼로 광장이라는 대표적인 광장에서 콘서트하고 카운트다운 행사를 매년 하는데 네. 여기도 자정에 네. 포도 12알을 먹는 스페인과 아. 똑같이 그런 풍습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포도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겨울이라서 네. 잘 없는데 그리고 여기도 포도 12알은 왜 생겼을까요? 네, 스페인 같은 데도 겨울일 것 같긴 한데 왜 먹는 건가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이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에서 넘어온 건 확실한데 이제 새해 직전 이 자정 요때 포도 12알을 먹는 거를 라스 도세 우바스 이 말 그대로 12포도알. 예, 포도알 12개.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스페인 상류층이 이제 오래된 건 아니고 네. 19세기 말에 아. 이제 프랑스를 좀 따라하면서 프랑스 귀족들을 그러면서 생긴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1890년대 마드리드 부유층이 프랑스 부자들의 연말 파티를 이렇게 흉내내는 게 유행을 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그때 뭐 샴페인과 포도를 곁들여서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따라하다 생긴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고 네. 이제 그게 서민들한테 퍼지면서 자정에 새해 맞을 때는 포도를 먹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근데 또 그게 경제적인 필요에서 나온 거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이 스페인에 이제 알리칸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네. 지중 해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그 주변이
이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알리칸테 와인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1909년인가 그 포도가 너무 풍작이었대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많이 과잉 생산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이 생산자 협회나 이런 데서 포도 소비를 늘리려고 그때 이제 뭐 상류층 쪽에서부터 내려온 자정에 포도 먹는 거랑 결합이 돼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화한 거죠. 그래서 자정에 12번의 종소리에 맞춰서 포도 12알을 먹으면 1년 내내 행운이 온다. 일종의 마케팅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런 것 같아요. 그 산타클로스 얘기가 원래 있었지만 코카콜라의 마케팅과 결합이 된 것처럼 이게 이제 언론이나 이 지역 축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퍼지면서 네. 대중적인 새해 맞이 의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습이 또 이제 중남미로도 스페인 제국의 문화적 그렇죠. 영향권에 따라서 이제 아. 확산됐다는 건데 네네. 근데 물론 이게 뭐 언제부터 시작돼서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둘이 결합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의미를 자꾸 붙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새로운 문화가 되면서 네. 이게 포도 12알의 의미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게 한 알이 1년에 12달에 한 달을 상징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을 치면 12번에 맞춰서 하나씩 따먹어야 되는데 네. 이 가톨릭 문화권에 이렇게 성당에서 종을 치는데 이게 포도알 따먹는 것보다 이렇게 좀 빠른 경우가 있대요. 그럼 종소리에 맞춰서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빨라가지고 두 알 못 먹고 세 번째 거 너무 못 먹었다. 네. 그러면 안 좋아하는 3월에는 조금 운이 나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뭐 농담이지만 예. 빨리 잘 먹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도 이제는 뭐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예, 많은 이야기가 또 덧붙여질 수도 예.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서는 새해를 어떻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 여기는 그 부르즈 칼리파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그 건물하고 거기 야자수 모양으로 바다에 만든 인공섬 팜 주메이라 뭐 이 일대에서 뭐 너무 화려하게 이것도 중계를 많이 봤는데 네. 초대형 불꽃놀이 라이트 쇼 이런 거 하고 근데 사실 원래 뭐 가까이에 있는 이란이라든가 이 이슬람권에는 이슬람 달력이 따로 있어요. 네. 음력하고는 좀 다른데 양력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이슬람력하고 원래 전통적인 설이 이제 맞물린 노루즈라는 그 일종 설이죠. 네. 근데 그거는 날짜가 우리 음력설보다 훨씬 이 진동폭이 양력과 비교해 보면 커요. 그래서 내년에는 3월 20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특히 대표적인 이란 같은 데는 노루즈 풍습 이런 게 외국 외신에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두바이의 이 현대적인 신년 전야 행사는 좀 상업적인 관광객용의 뭐 우리도 뭐 이해합니다만 그런 그렇죠. 것 같고 사실 그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 음력설을 그렇죠. 세잖아요. 이제 다만 홍콩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국제적인 도시고 옛날에는 이제 영국이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력에 맞춰서 새해 맞이 풍습이 있는 거고 네. 올해 마지막 날에는 이제 홍콩도 이렇게 신년 전야 행사 대대적인 행사는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예. 화재 예. 사고. 그래서 이번에 때문이겠죠. 보니까 뉴스위크 미국 잡지 뉴스위크에 올해 신년 전야 행사를 취소한 도시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인 곳이 홍콩인데 네. 그 최종 집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뭐 소방관 1명 포함해서 161명. 너무 큰 사고였죠. 그래서 뭐 애도하는 뜻에서 이제 올해는 불꽃놀이 행사 같은 거 취소했고 네. 그 대신에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관심과 평화의 축복을 전하는 다른 방식의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인도네시아도 대규모 행사들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수 피해도 컸고 또 조금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자카르타 주지사가 새해 전야의 불꽃놀이는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발리도 이제 불꽃놀이와 콘서트 이런 거는 연대 의미에서 하지 않겠다. 다만 문화 행사들은 예정대로 해서 조금 조용하면서 즐겁게 즐긴 이런 걸로 가겠다라고 하고 네. 호주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호주는 이제 뉴질랜드와 함께 이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아침을 먼저 맞게 되는 곳이잖아요. 새해를 제일 먼저 맞는. 그래서 원래는 시드니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그 판촉을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하고 새해를 제일 먼저 맞아보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하버 브리지라든가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 여기도 신년 전야 불꽃놀이를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14일에 그 본디비치 총기 난사 사건, 그래서 올해는 또 희생자들 좀 애도하고, 또 이제 당국의 얘기로는 시드니의 유대인 커뮤니티에 애도를 보내는 의미에서 일단 새해 전야에 불꽃놀이는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호주가 또 이제 남반구라서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본디비치라는 곳에서 새해 전날에 뭐 10,000명 이상씩 모여서 축하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좀 조용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이 올해 참 많았던 네. 것도 기억이 나는데, 소개해 주신 곳들 말고도 새해 맞이 행사 취소하는 곳이 또 있다고요? 예, 많아요. 그중에 한 예로 나왔던 게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 네. 여기는 그 12월 30일에 이제 행사를 원래 매년 하고, 그다음에는 세르비아도 이 세르비아의 전통 설이 있어요. 이 러시아 슬라브 문화권에는. 그래서 뭐 1월 14일이 이제 설이면 그 전날 밤에도 행사를 하는데, 이제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세르비아 북부의 노비사드라는 도시에서 기차역에 천장이 무너져서 이제 16명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오그라드에서는 뭐 우리는 뭐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비극은 비극이고, 그럼 새해 맞이 축하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도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 그다음에 진상 조사도 부족하고 당국의 성의도 없고 여러 가지 불만이 이제 뭉치면서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신년 맞이 행사를 보이콧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또 마찰이 일어날까 봐서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콘서트 같은 거를 당국이 취소를 시켰는데, 이 베오그라드의 이제 국립극장 옆에 공화국 중앙광장, 이게 옛 공산권 국가들은 광장도 크고 이런 문화광장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원래는 수십 년 동안 불꽃놀이 열면서 새해를 맞는 장소였대요. 근데 그 광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작년 그 참사 이후에 텐트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중 내내 계속되는 이제 천막 농성장이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 사고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집권 진보당하고 지금의 대통령이 그 알렉산드르 부치치라는 인물이 대통령인데, 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로 연중 내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치치 대통령 이런 사람들 집권하는 거 보면 남의 나라 일이지만 참 기분이 그런 게, 이제 90년대 말에 옛 유고 연방에서 이제 인종학살 같은 거 일어날 때 그거를 학살자, 그래서 나중에 국제 전범 재판도 받았던 밀로셰비치라는 인물이 있어서 악명 높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치치 대통령이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좀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해서 지금은 극우 정치인이 됐고 친러 성향의 러시아의 굉장히 친화적인 권위주의자예요. 이번에도 아마도 안전 문제를 들면서 새해 맞이 콘서트를 취소를 했는데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제 세르비아 정치 상황과 연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이 경찰이 거리 콘서트 허가를 내주지 않았네요. 네, 이게 파리에서는 여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샹젤리제 거리에 매년 마지막 날 밤에 시민들이 모여서 뭐 새해 맞이하는 것도 워낙에 크게 하는데 주로 불꽃놀이도 하고 뭐 무료 야외 콘서트도 하고 뭐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십만 인파, 뭐 어떤 때는 100만 인파가 모였다. 그러니까 워낙에 규모가 큰 거죠. 다른 도시들보다. 그래서 새해 카운트다운하고 또 그거 이제 공영방송이 중계하기도 하고 또 공영방송들도 이렇게 뭐 콘서트 같은 거 공동 주최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시 경찰 당국이 이 보안 문제, 안전 문제, 뭐 소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콘서트를 이번에는 좀 취소해달라고 파리시 당국에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시 당국도 고민을 하다가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말이 많았나 봐요. 이거 매년 하던 건데 특별히 뭐 올해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대책을 세워야지 왜 축제도 막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단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콘서트를 취소를 하더라고요. 불꽃놀이는 또 예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도쿄. 일본도 이제 새해 전야에 카운트다운 행사를 많이 하죠. 네. 근데 도쿄에서는 이 신년 전야를 오미소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뭐 신주쿠에 있는 도쿄도청 앞 광장에 주로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에 중계되는 이제 카운트다운 행사 거기서 열리고 네. 그다음에 절들이 자정에 108번 이제 종을 치는 사실 이 제야의 종이란 말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고 예, 그리고 또 뭐 도쿄 시내에 뭐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 아사쿠사의 센소지 이런 네. 유명 사찰들에서도 종을 치고 뭐 그런 걸 듣고 나서 그 메이지 진구 자기네 그 천황 이름 따 메이지 신궁 뭐 새벽에 방문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통적인 사실 그런 거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시부야. 시부야죠. 예, 네. 거기서 그냥 클럽에서 노는 거죠. 뭐 밤샘 파티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도쿄도에서 이것도 시부야 역에 역 앞에서 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는 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젊은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리고 또 이제 음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인파가 너무 몰려서 이게 사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시부야역 카운트다운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새해를 네. 좀 기쁘게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평화가 올까요? 그러게요.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그 최근 보도 보니까 뭐 아기들 포함해서 뭐 13명이 동사했다고 며칠 전에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이스라엘이 휴전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공격하고 구호물품 보급 통제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연대 행사도 열리고 네. 그 터키 트르키예 이스탄불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 연대 행사를 새해 맞이로 하겠다. 근데 참 내년에는 좀 기쁜 소식이 좀 그렇습니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밝고 행복한 뉴스로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뵙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